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전 시간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런트 클래스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른 데서도 사용되는 어트리뷰트들이나 함수들을 만들고,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클래스, 티처나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이 사용자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어트리뷰트들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함수 오버라이딩이 가능했다.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를 똑같이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덮어쓰기를 할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고 있겠지만, 전 항상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좀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인데요. 정확하게 전 시간에 했던 포인트를 가볍게 떠올리고 가면은 굉장히 복습 효과도 좋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찝어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 새끼가 그런 내용은 나한테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옆에 딱딱한 물건으로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신 다음에 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수업을 들으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다 제가 언급한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잔소리 및 잡담이었고, 가장 먼저가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모듈과 패키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듈 그리고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자, 모듈은 뭐냐? 모듈은 그냥 파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 모두가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파일도 그렇고 펑션 파일도 그렇고 이런 파일 하나가 그냥 모듈입니다. 그런 용어로 쓰는구나. 저게 모듈이구나. 그럼 패키지는 뭐냐? 패키지는 뭐냐면 이런 모듈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능을 담거나 어떤 함수들이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덩어리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쓰냐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이 inherit.py에 저희가 다양한 클래스들을 정의를 해놨죠. 근데 저희가 똑같은 클래스를 다른 파일에서도 쓰고 싶은 케이스가 생긴 겁니다. function.py에 정해놓은 함수들을 똑같은 함수들을 이 파일, 다른 파일에서 쓰고 싶은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불필요한 중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다른 파일에, 다른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다른 패키지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나 함수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모듈과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패키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런 패키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underscore init type 이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파일의 용도는 이게 바로 패키지다, 나는 패키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안에다 아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파일 이름에 파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얘는 파이썬이 얘는 패키지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파이썬 3 버전부터는 이런 init.py 이 이름의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이 버전 파이썬 2.0대 버전과도 어떤 호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new 파일 해가지고 이번에는 함수들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들을 정해 놓은 그런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 numbers 라는 함수에다가 num1 num2 이렇게 하고 return num1 더하기 num2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def mer numbers 하고
num1, num2하고 return num1, num2 뭐 이렇게 두 개의 함수, 뭐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까? 1하고 5를 곱해봐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more numbers는 없어 이 자식아. 없는 때 뭘 쓸라 그래. 까불고 있어. 죽을라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저 모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패키지로부터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from 패키지 이름을 그대로 써줍니다. 패키지라는 이름의 패키지죠. 패키지에 functions, 이 파일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functions로부터 import 가져오겠다. more numbers라는 함수를 가져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패키지에 어떤 모듈로부터 어떤 함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에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파일이 잘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프린트 함수로 찍어보면 1과 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5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른 파일에 다른 모듈에 정의된 함수들도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구나.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전에 sum numbers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콤마로서 두 개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sum numbers 하고 1과 5를 더해봐 하면은 컴파일 시켰을 때 6과 5가 정확하게 나오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별표 하나로 전부 다 가져오는 거 다 되죠. 하지만 이건 살짝 추천하지 않는 게 어떤 다른 우리가 쓰지 않는 함수들도 임포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리소스의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는 식으로 코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 말고 어떤 방식도 가능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import 패키지의 functions로부터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 함수들을 호출할 때는 앞에 얘네들을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호출이 되죠.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얘 너무 긴 거 아니야?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하면은 얼라이어스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엘리어스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얼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어스는 뭐냐면 뭐 줄임말, 줄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정확한 정의는 구글 신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그래서 얼라이어스는 뭐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as 이렇게 하는데 얼라이어스입니다. 뭐 패키지의 펑션이니까 pf 그냥 f로 하겠습니다. f로 하면은 이 앞에 덩어리를 전부 f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이렇게 모듈을 가져오는 방법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규칙을 알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뭘 가져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좀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안에다가 new 파일 해서 이번에는 무기, 제가 무기 좋아하죠. 집에도 많은데, 그래서 클래스 웨폰 하고 여기다 또 독스트링으로다가 뭐 웨폰 클래스 발음 끝내주죠. 한 다음에 def init 하고 셀프 무기 이름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의 네임은 네임이다. 그 다음에 어택 소멸자는 그냥 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 뭐야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뭐뭐로 공격했다 이렇게 되죠. 포맷 셀프의 네임 다음에 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더블 어택 하고 뭐로 두 번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클래스를 여기서 쓰고 싶으면은 저걸 이 많은 코드를 복붙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모듈을 임포트해 오면 되는 거죠.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from package의 웹폰으로부터 import 웹폰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프린트 주석을 하고 웹폰이라는 변수에다가 웹폰 클래스를 열고 생성자로 뭐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웹폰이 오브젝트가 잘 생성되는지 알기 위해서 뭐 더블 어택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죠? 그래도 뭐 얼라이엇을 써볼까요? 뭐 W 아이고 얘가 아니라 얘죠.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이 컴파일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얼라이엇 줄임의 방법도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가져오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쓰는 걸 지향해야 됩니다. 리소스의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이런 함수로 이루어진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클래스로 이루어진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모듈로 이루어진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경로를 써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것도 설명 안 했는데 뭐 상대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뭐 현재 경로를 이야기하고 점은 뭐 상위 경로, 부모 경로라고 하죠. 부모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은 뭐 같은 경로에 있는 패키지와 같은 이 경로에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from 점 하면은 같은 경로에 있는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대 경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모듈을 임포트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얼라이어스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죠. 굉장히 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반드시 해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